국방부와 환경부가 성주 사드 기지 전자파 소음 측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정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에 돈 주고 상 받기 실태가 정보 공개 청구로 드러난 가운데 상당수 지자체가 관련 정보를 허위 공개하거나 비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 시한을 발표했습니다.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큽니다. 안동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놓고 노사 입장 차이가 커 파업 장기화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8월 11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삼복더위의 마지막 날인 말복인데요. 오늘은 무더위가 주춤하고 오후까지 비도 오락가락하겠다죠? 네, 내일부터 주말인데 주말에도 심한 더위 걱정 없이 보내실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말복인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이어지고 있는 약한 빗줄기는 밤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어느덧 밤에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들기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는 대구가 31도, 안동 30도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을 보이면서 여전히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35도 안팎의 폭염 수준은 아니라 바깥 활동할 때 더위로 인한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과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방부와 환경부가 어제 성주군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일환으로 전자파 소음 측정을 하기로 했다가 돌연 계획을 연기했습니다. 당초 강행 의사를 밝혔던 정부가 갑자기 현장 검증을 연기한 것을 두고서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지 쪼개기 꼼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반대한다! 성주 사드 기지의 전자파와 소음 측정을 반대하는 주민 등이 기지 입구를 막아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합법화하려는 어떠한 현장 조사도 단호히 반대한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 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용역 사업을 실시하였다. 이들은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 중단, 사드 장비 반출이 선행된 뒤 전략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련의 사태에 대해서 진솔하게 우리 주민들한테 와서 사과하고 어떻게 하시겠다는지 공정하게 절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는 이런 반발을 의식한 듯 현장 실사를 돌연 연기했습니다. 주민들과의 물리적인 충돌을 우려해 당초 헬기를 이용해 기지에 진입하려는 계획이었는데 나쁜 날씨도 연기 이유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지역 주민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 노력을 경주할 것이며 향후 별도 계획에 의해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서 검증을 위한 현장 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도 국방부는 사드 전자파 공개 측정을 추진했다가 주민 반대로 취소한 전력이 있는 데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현장 실사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정부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치르게 될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절대평가 확대 등 개편안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데요. 교육 현장에서는 기대보다는 불안감과 우려가 큽니다. 이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육부가 발표한 제1안은 수능시험 7개 과목 가운데 국어, 수학, 탐구 선택 3과목을 상대평가로 영어, 한국사 등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학생 간 무한 경쟁과 과도한 시험 부담을 줄이겠다는 게 정부 목표지만 교육 현장에선 사교육 시장이 더 활기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에서 상대평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담으로 또 사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현 1화는 수학하고 국어 과목에 있어서 여전히 상대평가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 과목에 있어서의 어떤 풍선 효과에 의해서 사교육 시장의 열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2안은 7개 과목 모두를 절대 평가하는 겁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 공약과 부합하지만 급격한 변화에 대한 교육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을 감안하면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소위 말하는 대학 본고사가 또 어떤 형태로든 생길 거라는 우려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사교육이라든지 입시에 대한 부담은 더 커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당분간 현행 상대평가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당장 내년 고등학교 선발에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상대평가가 유지된다면 턱먹고 자사고 지원이 줄어들고 또 지역에서는 탈수성고 현상도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오는 31일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 현장에는 당분간 혼란과 불안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지난 6월에 대구 경북 지역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 본부에 따르면 실물 경제 동향 보고서에 보면 지난 6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기계 장비를 제외한 음향, 통신, 섬유 등의 업종에서 줄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출하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든 반면 재고는 2.3% 늘어났습니다. 어제 이 시간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이 민간단체에 돈을 주고 상을 받는 실태 고발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밝혀낸 건데 상당수 지자체가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했고 공개 자체를 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자체와 단체장 개인이 언론사 등 민간단체로부터 최근 3년 동안 받은 상은 모두 430여 개. 이런 상을 받기 위해 지자체는 홍보비, 심사비 등 각종 명목으로 민간단체에 10억 원 넘는 세금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액수는 추정치입니다. 상당수 지자체가 사실과 다른 정보를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대구 MBC는 대구 경실련과 시차를 두고 같은 내용의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결과가 다른 곳이 많았습니다. 대구 달성구는 지난해 토마토 축제로 대표 브랜드 상을 받았는데 경실련에는 지출한 돈이 없다고 한 반면 대구 MBC에는 모두 538만 원을 썼다고 공개했습니다. 그 500만 원 그 홍보비로 지출한 내역이 있다고 해가지고 저는 있는 걸로 냈고, 그 앞에 이제 다른 부서에서 냈을 때는 그게 아마 이제 내역이 쭉 많다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울진군도 경실련에는 모든 상의 지출 내역 자체를 비공개했지만 대구 MBC에는 2억 4천만 원을 지출했다고 공개했습니다. 문경시와 봉화군도 각각 1억 9,400만 원과 5천만 원을 지출했지만 경실련에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3년간 27개의 상을 받고도 지출한 예산이 없다고 두 기관에 공개했는데 이 역시 사실과 달랐습니다. 특정 브랜드 관련 상을 3년 연속 받으며 쓴 돈이 없다고 공개했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주최 측에 매년 2,750만 원의 홍보비를 줬다고 시인했습니다. 다른 지자체가 300만 원 이상의 돈을 주고 받은 상을 13번이나 받았으면서도 지출한 예산이 없다고 밝혀 정보 공개를 허위로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상식적인 기준, 상식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거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을 좀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허위 정보 공개는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허위로 작성했다면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되어서 실제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민사소송 및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돈 주고 상 받는 것도 모자라 거짓된 정보 공개로 눈속임하려는 지자체들. 행정의 신뢰와 예산 낭비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조사와 처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안동 시민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시내버스 3사 노동조합이 전면 파업에 들어간 건데 버스기사들의 임금을 최저시급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노조 측과 경영이 어렵다는 사측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려 파업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보도에 이정희 기자입니다.
안동 지역 서민의 발이 모두 멈춰섰습니다. 4번 오는데 2번밖에 안 온다 그래요. 불편해도 뭐 고전하고 틀리니까 참아야죠.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안동시는 100대 가까운 전세버스와 관용차를 긴급 배치했습니다. 배차 간격은 2배로 늘리고 첫차와 막차 시간도 1시간씩 단축했습니다. 공무원이 전세버스에 탑승해 안내를 맡고 승객에게 요금은 받지 않고 무료로 수송합니다. 18년 만에 동시 파업에 들어간 시내버스 3사 노조는 현재 6,000원 선인 시급을 1,300원 올려 정부 최저시급 수준에는 맞춰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측은 경영 악화로 어렵다며 안동시에서 보조금을 더 지원해달라는 입장입니다. 조금 계속 다른 데보다가 임금을 적게 받으면서 일은 15시간, 16시간씩 막 하면서 조합원들 찬반 투표대가 있긴 해. 100% 다 나왔었습니다. 중재에 나선 안동시는 올해 버스 3사 보조금이 84억 원이 넘는다며 당장은 어렵고 보조금을 내년부터 최저시급 기준인 130억 원까지 늘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4.7%를 인상을 하고 내년도는 상반기 노임은 정부에서 고시한 최저시급 7,530원을 보장하겠다. 현재로서는 버스 노사 양측 그리고 안동시 3자 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안동 시내버스 파업은 장기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제5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사가 오늘 오후 5시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서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015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즉각 폐기와 화해와 치유재단 해산을 정부에 촉구할 예정입니다. 위안부 기림일 공동행동은 지난 1991년 8월 14일 위안부 피해자임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고 김학순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제정한 날입니다.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유독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 수지 흑자는 2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는 1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한국으로 수출한 서비스 교역까지 포함한 경상 수지는 흑자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는 미국이 적자였지만 전체적인 수출과 수입 항목을 따지면 한국과 미국 모두 이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수출은 31% 늘었고 무선전화기와 반도체 수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 FTA 발효 직전에 전년 대비 11.6%까지 늘었던 경북의 대미 수출은 발효 이후 5년 동안 5.9% 감소했고 무역 수지도 22억 달러 줄었습니다. 개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완전 수입 기업 소고기 같은 거라든가 미국 소고기 수입률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한미 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은 4%로 돌아가 미국 기업에겐 높은 관세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와 교육, 법률 시장과 함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협상을 하면 경북 지역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이 농업 제품이나 수산물 이런 데 미국에 대해서 수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 부분을 조사를 해서 재협상 시에 좀 강하게 요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한미 FTA가 지역의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문방사후 가운데 가장 으뜸인 벼루 특별전이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벼루 100여 점을 시대별로 종류별로 전시해서 벼루의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한 자리에 모인 벼루는 역사와 변천사를 보여줍니다.
흙으로 만든 신라시대 벼루는 대부분 둥근 형태, 고래로 넘어가면서 흙에서 돌로 바뀌고 사각형이 늘어납니다. 조선시대에는 선비 문화와 서화의 유행에 힘입어 다양한 벼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 전시된 벼루는 110여 점, 한 소장가가 45년간 수집한 1,500여 점 가운데 엄선한 80여 점고 경주 박물관이 소장하거나 빌려온 것들입니다. 할아버지가 충문을 짓고 아버님이 지방을 쓰실 때부터 제가 먹을 갈아준 경험이 이어져서 벼루를 수집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최상품 벼루돌인 단양 자주색 원석도 전시됐고 국내에 알려지지 않은 신라먹과 조선먹 자료 한 건씩도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조선 후기 명필 이광사와 강세황의 글씨도 벼루전을 빛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개인 소장품이 상당히 많고 가치가 있는 것을 알고 박물관이 기획했습니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장된 문화재일지라도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적인 자산이다, 공공재이다. 벼루는 소모품인 먹과 붓 종류와 달리 수명이 길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문방 사후 가운데 어뜸으로 치는 벼루, 특별전은 10월 9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산림청은 최근 봉화 국립백두대간 수목원으로 옮겨진 백두산 호랑이가 성공적으로 안착해 잘 적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목원 측은 지난 6월 29일 서울 대공원에 있던 백두산 호랑이 12살 암컷 한청과 6살 수컷 우리 등 2마리를 수목원으로 이송해 현지 안정화 훈련을 해왔습니다. 호랑이들은 안정화 단계를 거쳐 4.8헥타르의 호랑이 숲에 방사한 뒤 관람객에게도 공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오준기 위원장이 청와대 정책실 소속의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에 임명됐습니다. 균형발전 선임행정관은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광역시도 단위의 행정 수권 사업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 선임행정관은 지역 균형발전과 경북 지역 발전을 위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북 지역의 우수 중소기업들이 동남아 지역 인터넷 쇼핑몰을 공략해 수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 최대 온라인 쇼핑몰에 도내 43개 중소기업이 입점한 뒤 지난달 말 기준 11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는 지난해 누계 판매액인 3만 8천 달러보다 192%가 늘어난 것입니다. 경상북도는 판매 우수 상품을 SNS를 활용해 집중 홍보하는 한편 동남아시아에서 호응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추가 입점시키기 위해 외국어 상품 홈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 손꼽히는 군위 화본역이 있는 화본마을을 소재로 브랜드화가 추진됩니다. 군위군은 오는 10월 13일까지 화본마을의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마을 이름을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는 화본마을의 상징과 정비사업의 개선 효과를 포함한 마을 브랜드 네이밍이 주 목적입니다. 군위군은 심사를 거쳐 대상과 우수상도 선정합니다. 대구시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등록을 원하는 식당에 신청을 받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한 뒤 우수한 업소에 한해 3개 등급으로 나눠서 공개해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안으로 전체 음식점의 1%인 280개를 선정할 예정인데 위생등급 신청을 원하는 업소에는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전통문화 페스티벌이 오늘 저녁 7시 반 두류공원 코롱 야외 음악당에서 열립니다. 대구시가 주최하고 한국국악협회 대구시지회가 주관하는 한중일 전통문화 페스티벌은 세 나라의 민간 전통공연 예술단체 사이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교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열립니다. 한국의 판소리와 민요 탈춤 공연은 물론 중국의 변검, 일본의 전통 인형극 등이 무료로 공연됩니다.
말복인 오늘 우리 지역은 오후 늦게까지 비가 오락가락하겠고요. 현재 경북 동해안 지역에 내리고 있는 약한 빗줄기는 밤까지 조금 더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그동안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40mm 정도가 예상되고요. 곳에 따라 천둥과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중부지방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현재 기온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31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상주의 낮 기온은 31도 예상됩니다. 예천의 낮 기온 29도, 안동 30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현재 기온 23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 28도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1에서 2.5m를 일겠습니다. 내일 전국의 해수욕장에는 대체로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27도에서 3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월요일과 광복절인 화요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